내가 아이유와 결혼했다. 이 말과 내가 결혼한 여자는 아이유다. 같은 말과 다른 말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여자가 흰 옷 입고 머리에 꽃을 꽂고 춤을 추고 있으면 좀 그 여자 이렇게 피해갈 거 아니야? 이렇게. 혹시 나 건드릴까 봐. 맞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함수 활용 원을 배웠죠. 오늘 배우는 건요, 봅시다. 도함수의 활용이다. 도함수의 활용 2야, 2. 저번에 원이었죠. 도함수를 활용하겠대. 도함수가 뭐냐? 잠깐만 얘들아. 도함수가 뭐냐? 도함수는 x 좌표가 x일 때 접선의 기울기죠. 한마디로 x 좌표를 모르는 거야. 다시 한번 뭐라고? x 좌표가 x인 점 모르는 거야.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도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도함수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냐? 됐습니까? 그러면 걔를 먼저 하기 전에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주된 내용은 뭐냐? 지난 시간 도함수 활용 1의 주된 내용은 접선이었죠. 계속 접선이었어. 뭐 접선 3가지 유형 배운 다음에 평균값의 정리랑 롤의 정리 배우고 끝이었잖아. 오늘은 뭐냐? 오늘은 주구장창 그래프에 대해서 연습을 합니다. 오늘은 딴 거 몰라도 돼요. 오늘은요 3차 함수와 4차 함수만 그릴 줄 알면 됩니다. 오늘은 5차 함수는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오늘은 3차 함수, 4차 함수만 그린 다음에 집에 가면 그냥 오늘 끝이야. 그럼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언제 증가하는지, 언제 감소하는지, 다시 또 언제 증가하는지, 언제 감소하는지를 또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함수가 증가하는지, 그 다음에 감소하는지 뭐 하셔야 됩니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함수의 증가 감소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됐습니까? 그럼 그래프가 그려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증가 감소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 됩니까? 너무 중요해요. 그럼 함수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함수 값을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은지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그림 그려볼게요.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이 있고 어떤 함수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합시다. 여기는 a라고 하고요. 여기는 b라고 하고요. a를 집어넣었더니 함수값을 fa라고 하고 집어넣었더니 fb라고 합시다. 얘들아, 이 함수는 증가하고 있냐 감소하고 있냐? 증가하고 있죠. 우리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올라가는 함수를 증가함수라고 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가는 걸 감소함수라고 했죠. 현재 뭐합니까? 함수는 증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분명히 A보다 B가 크죠. 근데 얘들아, FA랑 FB 중 누가 더 크냐? FB가 더 크죠. 그래서 A보다 B가 큰데 FA보다 FB가 크면 앞으로 우리는 이런 표현을 보면은 이게 증가함수를 나타내는 수학적인 표현이 됩니다. 보자, 이번엔 다시 한번.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이 있고요. 이번에는 함수가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감소함수라고 할게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A보다 B가 더 커. 다시 한번. 쓰지도 않았네.
여기쯤을 A라고 하고요. 여기쯤은 B라고 하고. A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을 FA. B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을 FB라고 이렇게 합시다. 얘들아, FA랑 FB 누가 더 크냐? 위에 있는 FA가 크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합니까? FA와 FB를 비교했는데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홀딱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보면은 우리는 함수가 감소한다는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함수값이 FB가 큰지 FA가 큰지 이렇게 함수값을 비교함으로써 어떤 함수가 현재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함수값을 비교하는 건 좀 불편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불편해. 왜 불편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 비교했는데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함수값을 비교하는 건 좀 불편하다. 그럼 오늘의 진짜 중요한 내용은 뭐냐? 잠깐만요. 함수값을 비교하는 방법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2번입니다. 2번. 무슨 방법이에요? 함수의 증가 감소를 판단하는 2번. 뭐합니까? 도함수의 부호를 이용한다. 도함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함으로써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판단한다는 거죠. 봅시다. 기억.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라고 합시다. 함수가 뭐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현재 증가하고 있죠? 내가 아무데나 점을 잡았어. 그럼 이 그래프를요, 제가 지금 y는 fx라고 하면 이 점은 아무데나 잡았기 때문에 특정한 점이 아니라 임의의 점이니까 x, fx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 점에서 뭐 했냐면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본 거야. 증가하는 상태의 함수에서 임의의 점을 잡은 다음에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 거야. 그럼 우리 봐봐. 이렇게 x좌표가 x인 점에서의 기울기를 뭐라고 하냐? f'x라고 하겠죠. 됐냐? 근데 내가 얘들아 중학생들한테 물어봐도 대답 잘할 것 같아.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가 양수처럼 보이냐? 음수처럼 보이냐? 양수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뭐 됩니까? 도함수가 양수가 됩니다. 우리 결국 알 수 있는 게 결론 뭐예요? 결론이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이면 원함수 fx가 증가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이거. 도함수가 양수면 원함수가 증가. 좀 더 해볼게요. 두 번째. 니은 봅시다. 함수가 감소한다라고 할게요. 그럼 함수가 이런 식으로 감소한다라고 합시다. 이 그래프를요, y는 fx라고 할게요. 오른쪽 갈수록 내려가는 걸 우하향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그래프에서 또 마찬가지로 아무데나 점을 잡았어. 임의의 점이기 때문에 x, fx라고 이렇게 할게요. 또 뭐 했어요?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 거야. 그럼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얘들아 이 기울기가 양수처럼 보이냐 음수처럼 보이냐? 당연히 음수죠. 왜? 직선이 당연히 오른쪽 내려가는 음수죠?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x좌표가 x인 점에서의 기울기를 당연히 f'x라고 하고요. 양수야 음수야 얘들아? 음수가 되겠죠. 두 번째 결론 뭡니까? 앞으로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이면 함수 fx가 뭐한다? 감소합니다. 내가 헷갈리는 얘기를 좀 할 거야. 어차피 이 두 개를 헷갈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은 헷갈릴 수 있는데 한 2, 3주 후에도 얘를 헷갈려. 이거 진짜 정신병자야 진짜. 정신 나간 거야. 완전 나간 거야 정신이. 알았지? 헷갈릴 수가 없다고 나중에는. 지금은 괜찮지만. 근데 이제 뭐가 헷갈리냐? 너무 헷갈려.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0보다 크면은 그냥 증가함수란 뜻이야 fx가.
맞지? 증가한다는 뜻인 거야. 근데 0보다 크거나 같대. 그 말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증가함수일 수도 있고 그 함수가 증가함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이런 얘기야. 봐봐 얘들아 봐봐.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됐어. 증가함수지. 아니 조금이라도 오른쪽 가면 함수값이 계속 커지지. 이런 거 증가함수라고 한다고. 근데 만약에 함수가 증가 이렇게 돼 있어. 함수값이 감소하진 않지. 하지만 이런 건 증가함수라고 안 해. 왜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함수값이 어때? 똑같지. 이런 함수는 증가함수라고 안 합니다. 감소함수라고도 안 해요. 그냥 뭐라고 안 해, 말. 이런 함수일 수 있다라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됐죠? 다시 자세히 얘기할게요. 좀만 또 다시 한번 f'x가 0보다 작거나 같대요. 도함수가 음수면 고민할 것도 없이 감소함수야. 이거 헷갈릴 수가 없어. 근데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얘는 감소함수일 수도 있어. 감소함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증가함수인지 아닌지 감소함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는데요? 그 얘기 나중에 할게요. 일단 지금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극점은 뭐냐? 함수의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점. 함수의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점이야. 요 표현이 미세하게 조금 틀린 표현이야.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해 일단. 알았지? 이따 다시 정확한 얘기를 해줄게. 왜냐면 그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내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약간 틀렸어. 근데 정확한 표현을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감이 와닿질 않게 되고 좀 이해가 좀 약간 어렵게 돼. 그래서 그러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들? 함수의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점. 그러면 극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극대점과 극소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극대점에 y좌표가 있겠죠? 우린 이런 y좌표를 극대값이라고 하고 극소점에 y좌표를 극소값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뭘 배우냐면은 극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극대점. 극대점 뭐냐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 요렇게 볼록 튀어나온 점 있죠? 이렇게? 우린 얘를 극대점이라고 해요. 그럼 가만히 봤더니 함수가 뭐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죠. 함수가 뭘로 바뀝니까? 감소하고 있죠. 그럼 극대점을 기억할 때는 함수가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함수가 감소로 바뀌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야. 그럼 이 극대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할게요. 그럼 알파를 기준으로 좌변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함수가 증가하고 있죠. 함수가 증가한다라는 건 도함수가 뭐란 뜻이에요? 양수란 뜻입니다. 그러다 함수가 뭘로 바뀝니까? 감소로 바뀌죠. 도함수가 뭐 되는 거예요? 도함수가 음수가 됩니다. 그럼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는 일단은 미분 가능하다란 전제하에 도함수가 양수였다가 음수가 됐어. 그 사이에 뭐 될까? 0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저 보자. f 프라임 알파 저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 된다는 거야. 실제로 그림 봐도 알파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0처럼 되는 것처럼 보이죠?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그 점 알파점에서 뭐가 됩니까? 극대점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극소점. 극소점이란 그래프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움푹 들어간 점. 볼록 튀어나오면 극대점.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으면 얘는 뭡니까? 이 점이 극소점입니다. 그럼 가만히 봤더니 함수가 뭐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죠. 그런데 극소점을 지나면서 뭐가 됩니까? 증가로 바뀌고 있네요. 그래서 극소점은 함수가 감소를 하다가 함수가 증가로 바뀝니다. 그럼 함수가 감소했다라는 건 도함수가 뭐예요? 음수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함수가 증가했대. 도함수가 양수가 됐다는 얘기겠죠. 그럼 음이었다가 양 되려면 어디를 거칠까? 0을 거치겠죠. 뭐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전제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더라. 어차피 우리가 다루는 그래프의 한 8, 90%는 미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됐다가 양 되려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생깁니다. 실제로 왼쪽 그림 봐도 이 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한다라면은 알파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처럼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 그 점이 알파점에서 극소점이 됩니다. F 프라임 알파가 0이래. 얘가 의미하는 건 알파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알파점에서 극점인이 이런 거야.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얘들아? 어떤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 된대. 그 점이 극점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이럴 수 있겠죠. 무슨 말이에요? 어떤 점에서 순간적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0 된 거야. 하지만 증가하다가 다시 또 증가하죠. 극점이 아니죠. 그러니까 알파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 된다라고 해서 극점이 된다란 보장은 없습니다. 또 보자. 그럼 극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 될까? 요것도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럼 이 점은 그래도 봐봐. 함수가 증가하잖아. 함수가 감소로 바뀌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극점 맞거든? 그런데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아예 없어.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극점이라고 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0 된다는 보장은 없죠. 그럼 왜 쓸데없이 둘 다 틀린 말을 왜 필기를 하냐? 둘은 너무나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야. 봐봐. 내가 예를 좀 드는 게 뭐인데, 봐봐 얘들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여자가 공원에서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꽃을 꽂고 춤을 춰. 그러냐? 그럼 그 여자가 반드시 미친년은 아니죠. 하지만 미친년일 확률이 큰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여자가 흰 옷 입고 머리에 꽃을 꽂고 춤을 추고 있으면 좀 그 여자 이렇게 피해갈 거냐? 이렇게. 혹시 나 건드릴까봐. 맞냐? 내 말은 다시 한번. 공원에서 머리에 꽃을 꽂고 흰 옷을 입고 춤을 추는 게 반드시 미친년이란 보장은 없지만 미친년일 확률이 굉장히 큰 거죠. 맞냐? 다시 말하는 게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극점일 확률이 큰 거야. 그럼 우린 뭐 하는 거야? 문제에서 만약에 야,
극점을 찾아봐. 그러면은 일단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을 찾는 거지. 그 점 중에서 극점이 있는 거야. 아니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됐냐 무슨 말인지? 하나 더. 보자. 그런데 만약에 밑에다 이어서 필기하세요. 만약에 y는 fx가 미분이 가능했다라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0 된다라고 해서 극점이 된다라는 말은 여전히 틀린 말이지만 미분이 가능한 부드러운 그래프라면 극점에서는 반드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됩니다. 이번엔. 그러니까 왼쪽에서 틀렸다고 말한 거는 미분 가능한 말이 없었던 거고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미분 가능하다란 전제가 있었다라면 극점에선 반드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1번과 2번을 정리했는데 오늘은 좀 몰라도 괜찮아. 얘만 알면 돼. 3번하고 4번만. 필기합시다. 3번은 뭐냐? 3차 함수의 그래프.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공부를 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거를 알고 있으면 그냥 미분을 한 7, 80% 알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프의 개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필기. y는 ax 3승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가 있다라고 할게요. 최고차 한계수 a를 양수라고 합시다. 하나만 볼게요. 보자. 요거 잠깐 멈추고 보자. 요거는 어디 구석에다 필기해 놓으세요. 내가 y는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가 있었다라고 합시다.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일 때만 정리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으로 할수록 올라가죠. 다시 한번 y는 ax 제곱 플러스 어쩌고 2차 함수가 있다라고 합시다. 최고차 한계수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요. y는 ax 3승 어쩌고 3차 함수가 있다라고 합시다. 좀 이따 자세히 얘기했지만 함수가 대충 이렇게 됩니다. 언제?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일 때. 한번 더 볼게요. y는 ax 4승 플러스 어쩌고 4차 함수인데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면 그래프가 대충 이런 식이 됩니다. 됩니까? 어떤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몇 차 함수든 간에 다항함수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라면은 오른쪽 갈수록 올라가고 오른쪽 갈수록 올라가는 우상향 그래프라는 거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 다항함수가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면 오른쪽 갈수록 올라가는 우상향이다. 그럼 반대로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였더라면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요거 좀 기억해 주세요. 다시 일로 옵시다. 우리가 3차 함수식을 딱 봤을 때 얘가 유형이 세 가지라고 했는데 그 유형이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는 이 식만 봐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대요. 그러면 그 그래프의 개형이 다시 한번 뭐라고?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알기 위해서 뭐합니까? 미분합니다. 그럼 미분하면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가 되겠죠. 그럼 도함수 이퀄 제로를 만족하는 몇 차 방정식이냐 이거? 2차 방정식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어떤 유형인지 알기 위해선 도함수 이퀄 제로를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었더니 1번 풀었더니 뭐일 수 있어요? 저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일 수 있겠죠. 맞냐 얘들아? 그 실근을 뭐 예를 들어서 알파와 베타가 나왔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식으로 1번 개형이 됩니다.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딱 두 군데만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한 점이 알파, 다른 한 점이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엔 두 번째. 2차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근을 가질 수 있겠죠. 그 중근을 알파라고 할게요. 그러면 3차 함수는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게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이 됩니다. 약간 생긴 게 야리꾸리예요. 그래서 요 x좌표가 알파인 점에서 순간적으로 접선의 기울기 0이 돼. 요 점이 중근인 알파가 됩니다. 도함수 이퀄 제로를 만족하는 방정식이 뭐 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 말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아예 없는 거야. 그럼 어떻습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점에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질 못해요. 가운데 점이 하나 있거든. 점이 있어. 필기 좀 지저분할 수 있는데 잘하세요. 요 점이 변곡점이 됩니다. 변곡점. 그럼 변곡점이 뭐냐? 커브가 변한다는 건 커브가 곡선이 변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야? 보자. 가만히 봤더니 어디로 볼록해요? 위로 볼록하죠. 맞냐? 그러다가 아랫볼록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얘도 가만히 보면 위로 볼록하죠. 그러다가 아래볼록으로 바뀌고, 얘도 위로 볼록이었다가 아래볼록, 이렇게 볼록이 바뀌는 점 뭐라고 합니까?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알아두면 좋은 내용, 두 번 미분한 거에다가 그 점을 집어넣으면 반드시 0 됩니다. 변곡점의 특징. 요 두 번 미분하는 건 내용 자체가 이과 내용이어서 미적분에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문과를 선택한 학생도 이거는 알아두면 굉장히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곡점은 두 번 미분한 걸 한번 써볼게. 이게 도함수라고 해. 한 번 미분한 건 도함수라고 하죠. 두 번 미분한 건 이계도함수라고 합니다. 그게 0 된다. 어디에서? 변곡점에서. 그러면서 3차 함수는 1번이 됐건 2번이 됐건 3번이 됐건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 도형이 됩니다. 점대칭 도형. 1번이던 2번이던 3번이던. 4번 봅시다.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4번 유형은 뭐냐? 4번 유형은 3차 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오늘 4차 함수도 배워야 되겠죠. 그러면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이번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프의 개형이. 보자. y는 ax 4승 더하기 bx 3승 더하기 cx제곱 더하기 dx 더하기 2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아 맞다, 깜빡하고 전혀 안 때리더라. 봐봐봐. 어디 구석에다가 잠깐만 하나 깜빡했어.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면 이렇게죠. 음수면 위아래로 뒤집으면 돼. 그럼 뭐 되는 거예요? 1번 개형이 이렇게 되는 거야. 2번 개형은 이렇게 되고 3번 개형은 이렇게 됩니다. 어디 구석에도 조그맣게 필기 놓으세요. 저게 언제예요?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일 때. 위아래 뒤집으면 돼. 다시 4차 함수로 넘어와서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일 때를 볼게요. 그럼 4차 함수가 몇 번 개형인지 알기 위해서 뭐합니까? 재빠르게 도함수를 구합니다. 도함수를 구하면 뭐 되는 거예요? 4ax 3승 3bx 제곱 2cx 플러스 d. 그럼 도함수가 0이 되는 몇 차 방정식 여러분들? 3차 방정식을 푸는 거죠. 그럼 이 3차 방정식을 풀면은 근의 종류가 4가지가 생겨요. 첫 번째는 뭐예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실근을 알파와 베타와 감마라고 할게요. 그럼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식의 W자 모양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러면서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게 세 군데가 있고 도함수 이퀄 제로를 만족하는 게 알파, 베타, 감마였다라면은 그 세 개 중에 하나가 알파, 또 하나가 베타, 또 하나가 감마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번에는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뭐 있냐? 실근은 실근인데 두 개가 똑같고 하나는 그냥 실근인 거야. 둘 다 실근이, 셋 다 실근이죠. 그럼 중근은 알파라고 하고요. 실근은 베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중근에서 이렇게 야리꾸리하게 꺾인 다음에 이런 식의 모양이 됩니다. 이 꼬라지가 마치 저 3차 함수의 2번 유형 같죠? 이 부분이.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게 요렇게, 또 하나가 요렇게. 그러면 극점은 아닌데 이렇게 뭔가 야리꾸리하게 꺾이는 게 그 점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중근이라는 거예요. 중근. 그 다음에 이렇게 증가함수가 바뀌는 이 점이 실근이 됩니다. 이거 중요해. 이렇게 야리꾸리하게 꺾이는 이 점, 극점 아니죠? 얘가 중근이에요. 세 번째, 이번에는 실근 한 개와 뭐가 도함수 이퀄 제로를 만족하는 방정식이. 실근은 한 개를 갖고 두 개의 허근을 가질 수 있습니다. 허근은 한 개를 갖는다라던가 세 개를 가질 수는 없어요. 허근은 없으면 없고 있으면은 짝수개가 있어야 됩니다. 허근은 반드시. 그럼 실근이 하나만 이렇게 있다라면 4차 함수가 이렇게 야리꾸리하게 꺾이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생긴 게 이상하죠? 이게 마치 3번 유형이랑 느낌이 비슷한 거야. 그러면서 이 점, 유일하게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이 점, 이 점이 실근을 갖는 x는 알파입니다. 마지막 4번. 뭐 할 수 있어요? 실근이 3개인데 3개가 완전히 똑같아. 그걸 우리는 삼중근이라고 합니다. 실근이란 얘기예요. 그래프가 마치 2차 함수처럼 완벽하게 좌우 대칭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 되고 이 점이 x는 알파가 되면서 이렇게 유형 4개를 그릴 수 있겠죠. 근데 또 끝난 게 아니에요. 1번 유형은 다시 또 세 가지로 왼쪽이 쳐져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오른쪽이 쳐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극소점 두 개가 함수값이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2번 유형도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3번 유형도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만 얘는 구별할 문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필요 없어. 그런데 이 녀석은 중요합니다. 2번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3번 유형은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개념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442번 봅시다. 함수가 3차 함수가 있는데 증가하는 구간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아시겠죠? 봅시다. 연습할 겸. 그럼 지금 3차 한계수가 음수니까 칠판 보세요. 얘는 1번이던가 2번이던가 3번이 되겠죠. 지금은 3차 한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오른쪽 갈수록 내려갑니다. 그럼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알기 위해서 뭐합니까? 우리는 미분해서 도함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도함수는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4가 이렇게 되고, 도함수 이퀄 제로라는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마이너스 3으로 나눠버릴게. 그럼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은 0 되겠네요. 인수분해했더니 x 플러스 4에 x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겠네요. 맞냐? 그럼 도함수 이퀄 제로를 만족하는 방정식 풀었더니 x 값이 마이너스 4, 2, 즉 서로 다른 두 식은 나왔죠.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1번. 1번. 그래서 1번 계형이 이렇게 되고 이 점의 x좌표가 이 점보다는 왼쪽에 있으니까 작은 녀석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점은 x좌표가 2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 하라고 했어요? 증가하는 구간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증가하죠. 이렇게. 이 빨간색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부터예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구간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다면 마이너스 4,2가 이렇게 되겠죠. 답 구했죠? 답 얼마예요?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우린 문제는 끝났는데 좀 더 나아가서 보자 얘들아. 이 점의 y좌표 좀 구해볼게. 2를 원함수에 집어넣으면 얘 2, 얼마일까? 여기가 26이래요. 이렇게. 얘들아 이 점은 무슨 점? 극대점. 무슨 값? 극대값. 됐습니까? 다시 한번 이 점도 한번 구해보자고. 얘가 지금 x좌표가 마이너스 4야. 그럼 마이너스 4를 이 원함수에 집어넣자고. 뭐 되는 거야 그러면은 64에 16에 마이너스 48에 맞냐? 마이너스 얼마냐 이거? 96? 마이너스 2네? 얼마냐 이거? 마이너스 82가 되지. 구해본 거예요 한번. 이 점 무슨 점? 극소점. 무슨 값? 극소값. 구할 수 있겠죠? 이 문제 이거 구할 문제는 아니었어요? 해본 거예요. 다음 문제 봅시다. 446번 한번 볼게요. 얘들아 몇 차 함수냐? 3차 함수. 그러면 다시 한번 y는 fx라는 3차 함수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래프의 계형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1번 유형은 이렇게고 2번 유형은 이렇게고 3번 유형은 이렇게예요. 그럼 몇 번인지 알기 위해서 뭐합니까? 도함수 이퀄 제로라는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죠. 그 2차 방정식을 풀었더니 서로 다른 부실근이면 1번, 중근이면 2번, 허근이면 3번. 그럼 2번 유형과 3번 유형의 공통점은요. 첫 번째, 둘 다 실수 전체에서 증가합니다. 증가함수야. 2번, 3번이. 두 번째는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은 가로로 선을 그을 때마다 교점이 하나씩만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야만 역함수가 존재하죠. 그럼 내가 앞으로 무슨 말 하고 싶냐면은 문제에서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 만약에 3차 한계수가 음수였다라면은 감소했단 말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내가 원하는 건 3차 함수가 나오면서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1대1 대응이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거는 3차 함수에서 2번 유형과 3번 유형을 의미하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문제로 갈게요. 이제 그럼 문제로 가서 봐봐. 3차 함수네. 그럼 이 녀석이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고 3번일 수도 있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 그럼 몇 번 유형이란 얘기냐? 2, 3번이란 유형입니다. 맞지? 그럼 내가 지금 이제 도함수를 풀어볼게요. 도함수를 구하면 3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럼 도함수 이퀄 제로라는 방정식을 풀어서 얘들아 무슨 근이 나오면 2번이냐? 중근. 무슨 근이 나오면 3번이냐? 허근. 우린 2, 3번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얘를 가지고 내가 판별식을 쓰면 0보다 어때야 될까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허근이나 중근이어야 되니까. 됐냐? 그래서 판별식 짝수 공식을 쓰면은 절반을 제곱하고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8 되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죠. 그래서 a 범위만 구하면 답 구할 수 있겠네요. 뭐 하나 정리한다 문제 풀게요. 굉장히 헷갈리는 말이 있습니다. 1,3에서 감소했다. 필기하세요, 요 말. 이 말과 감소하는 구간은 1,3이다. 이 두 말은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말을 좀 얘들아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봐봐. 내가 아이유와 결혼했다. 이 말과 내가 결혼한 여자는 아이유다. 같은 말과 다른 말일까? 다른 말이에요. 왜냐면 봐봐. 얘 봐봐. 내가 결혼한 여자는 아이유다. 그럼 내가 결혼한 여자는 아이유만 있다라는 거야. 근데 내가 아이유와 결혼했다. 이 말은 다른 여자랑 졸라 많이 결혼했는데 그냥 아이유하고도 결혼한 거야. 얘가 무슨 말이냐? 1과 3에서 감소했다는 말과 감소한 게 1과 3이라는 건 어떤 함수를 그렸더니 두 번째는 감소한 구간을 모조리 찾아봤더니 이거밖에 없다는 뜻인 거야. 두 번째 줄이. 근데 첫 번째는 뭐야? 이 구간에서 감소했대. 다른 데서도 감소할 수 있지만 1과 3에서 감소했다라는 거야. 이거 독해 잘못하면 문제 틀려. 내가 강조하는 거. 그래서 쓸데없이 막 말장난치는 게 아니라 봐봐.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1이고 여기를 3이라고 하자고. 맞냐? 그럼 얘는 이걸까 이걸까? 위에 거란 얘기야. 다른 데도 감소할 수 있어. 근데 그냥 딴 데는 모르겠고 야 그냥 1부터 3까지는 감소야. 딴 데도 감소 있을 수 있어. 그건 몰라. 그냥 여기만 감소면 돼. 이런 얘기야. 근데 감소하는 구간이 이거라는 건 그 그래프에 감소하는 구간을 모조리 찾았는데 오로지 이거밖에 없다는 뜻인 거야. 그럼 이런 말이 있었으면 우리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으면은 무조건 여기가 1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3 돼야 되는 거야. 왜? 감소하는 구간이 이거밖에 없잖아. 이게 단 거야. 차이점 조금 알겠냐? 무슨 말인지. 그치? 다시 문제로 갈게요. 그래서 어려워. 봐봐. 3차 함수가 있다. 닫힌 구간 1,3에서 감소한대. 그 말은 야, 딴 데도 더 감소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일단 감소야 이런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다라면 여기쯤에 1이 있고 여기쯤에 3이 있어.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물론 이 문제에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거야 지금 상황을. 됐습니까? 맞냐? 그럼 지금 감소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린 뭐예요? 도함수가 뭐 되는 거 알 수 있어? 0보다 작거나 같다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미분하면요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가 되겠죠. 그럼 이 도함수가 이게 일종의 2차 함수죠. 2차 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x축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쯤에 1이 있고 여기쯤에 3이 이렇게 있다라면은 이 2차 함수가 어때야 돼요? 밑으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1과 3에선 밑에 있는 거잖아. 다시 한번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도함수가 x축보다 밑에 있던가 x축과 만나는 것까지는 괜찮다라는 거야. 그럼 이래도 되고 아니면 이차 함수가 뭐 이래도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가 x는 1이고 여기가 x는 3이면 여기에서만 밑에 있으면 돼, x축보다. 딴 데 위에 있어 상관없다는 얘기야. 아니 뭐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아니면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런 애들 만족하는 거야. 그럼 이런 애들이 되려면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어때야 되냐?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같아도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3-6 플러스 a인데 0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얘들아 3을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어때야 되냐? 0보다 작거나 같다. 3을 집어넣으면 얼마냐? 27에다가 18을 빼면 9네? 9 더하기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둘 다 만족돼야 돼요. 그럼 위에 거를 만족하는 a의 범위는 이렇게 되고요. 얘를 만족하는 범위는 이렇게 되겠죠. 둘 다 만족하는 건 뭐냐? 이겁니다. 답 몇 번?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은근히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다음 문제 봅시다. 일단은 3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입니다. 그러면 1번 개형이었으면 이렇게, 2번 개형이면 이렇게, 3번 개형이면 이렇게가 되겠죠. 그려? 또 그려? 자꾸 손에 익어야 돼. 그러면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알기 위해서는 도함수 이퀄 제로라는 2차 방정식 풀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1번, 중근이면 2번, 허근이면 3번. 그럼 일단 미분해 볼게요. 그럼 f'x가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6 도함수 이퀄 제로가 마이너스 6 나누면은 x제곱 마이너스 1 0 되겠네요. x 뭐 나와요? 마이너스 1가 1 나오겠네요. 도함수 이퀄 제로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네. 별아 몇 번 유형? 나이스 1번이라는 거야. 그래서 1번은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 막 잘 그릴 필요 없어. 얘들아 이 점의 x좌표가 얼마냐? 마이너스 1. 이 점은 x좌표 얼마냐? 1인 거야. 이제 같이 구해보자 얘들아. 부탁이야. 얘들아 이 점은 몇 콤마 몇이냐? 1 콤마 얼마냐? 5. 이 점은 몇 콤마 몇이냐? 마이너스 1 콤마 빨리 마이너스 3인가? 이렇게 되겠죠. 얘들아 무슨 점? 극대점. 이 점의 이름이 극대점의 y좌표 무슨 값? 극대값. 얘들아 무슨 점? 극소점. 극소점의 y좌표 무슨 값? 극소값. 됐습니까? 그래서 답 구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문제 봅시다. 460번 한번 봅시다. x 이퀄 2에서 극대값 23을 갖는다라고 했죠. 그럼 일단 얘는 봐봐. 3차 함수니까 그래프가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이잖아. 그런데 극대값이란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 번이에요? 1번이 되겠죠. 그러면 1번 개형이 이렇게 되고요. 칠판 보세요. 얘들아 이 점이 몇 콤마 몇이래? 2 콤마 23. 그래서 이 점이 2 콤마 23입니다. 그럼 저 3차 함수 fx가 한번 써볼게요. x3승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이냐. 근데 일단은 이 점이 2 콤마 23이니까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맞냐? f는 얼마야? 23이 되겠죠. 그럼 식 하나 만들 수 있겠죠? 근데 모르는 문자가 a, b 두 개잖아.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네? 어떤 식이 있을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미분 가능한 그래프에선 극점에서 반드시 접선의 기울기가 0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F'E는 얼마다 얘들아? 눈으로 봐도 0처럼 보이죠? 그래서 0이다.
그럼 요 두 개를 가지고 위의 식에다가 한 번은 그냥 넣고 한 번은 미분하고 넣으면 A, B 구할 수 있겠죠. 계산 안 할게요, 여러분들. 다음 문제 봅시다. 시작할게요. 보세요. 일단 지금 fx를 다시 한 번만 쓰면요. ax 3승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10이라는 3차 함수가 있습니다. 나는 얘를 갑자기 너무 그리고 싶어. 그럼 얘는 그래프가 1번이던가 2번이던가 3번이 되겠죠. 그럼 뭔지 알기 위해서는 미분에서 도함수 이퀄 제로라는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죠. 얘들아, 이 그래프를 보면 대답해야 돼. 이거의 근이 얼마냐? 0이랑 4가 되겠죠. 왜냐면은 2차 함수의 x절편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결국은 도함수 이퀄 제로라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왔으니까 그래프는 몇 번이냐? 1번.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얘가 최고차 함수에서 양수죠? 그럼 3차 함수도 최고차 함수에서 양수인 거예요? 그럼 얘들아, 여긴 x좌표 얼마냐? 0. 여긴 얼마냐? 4야. 근데 문제를 다시 쳐다봤더니 fx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6이래.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4,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럼 이제 a, b를 구해야 되니까 식을 좀 더 정리해서 도함수를 미분합시다. 얘를 미분하면 f'x는 3ax 제곱 플러스 2bx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거 이퀄 제로가 0이랑 4를 가져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일단 0은 집어넣으면 그냥 성립하네. 근데 내가 얘를 가지고 A가 아니네. X로 한번 묶어볼게요. 그럼 뭐 되는 거예요? 3ax 플러스 2b가 이렇게 되고, 얘가 0이 되는 x값은 x가 뭐예요? 마이너스 3a분의 2b가 되겠죠. 맞아? 이거 얼마여야 되냐? 이거 얼마여야 돼? 4 돼야죠. 4. 식 하나 나왔죠? 이렇게. 두 번째는 식을 어디서 만듭니까? 여기서 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4,1. 그럼 얘를 원함수에다가 집어넣죠. 뭐 되는 거예요? y좌표는 마이너스 6에 4를 집어넣으면 16에 64a 더하기 44 16b 플러스 10 되겠죠. 그러니 얘들아?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하시면 AB 구할 수 있고, AB만 구하면 fx 완성할 수 있고, 극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극대값은 이 점의 y좌표잖아. 맞냐 얘들아? 그러니까 F0만 구하면 구할 수 있겠죠. 가능하시죠? 좀 이따 풀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직접. 다음 문제 봅시다. 우리 아까 이거 기억나, 얘들아? 도함수가 양수면 원함수는 증가. 도함수가 음수면 원함수는 감소. 그럼 우리는 앞으로 뭐가 필요하냐?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이 그래프를 y는 f'x 도함수라고 하자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능력이 필요하냐면 도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이거 필요 없다, 그냥 하지 말고. 도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원함수가 어떨지 상상을 하는 능력이 필요해. 보자. 그럼 x축과 만나는 점마다 선을 다 그을게요. 그럼 도함수의 그래프를 바라볼 때는 도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증가 감소로 보는 게 아니라 도함수가 언제 x축 위에 있는지 언제 밑에 있는지를 봐야 돼. 얘는 지금 위에 있냐 밑에 있냐? 밑에 있지, x축. 그럼 원함수는 뭐 할까? 원함수는 감소하는 거야, 이렇게. 다시 한번. 여기선 도함수가 x축 어디에 있냐? 위에 있지. 그럼 도함수가 양수란 뜻이야. 원함수는 뭐 했겠냐? 증가했겠죠. 얘는 지금 도함수가 어디 있냐? x축 밑에 있지. 음수라는 거야. 맞냐? 뭐 하겠어요? 감소. 뭐 할까 이번엔? 증가. 또 뭐 할까? 증가. 왜? 여기가 지금
양수잖아. 맞냐? 그 다음 뭐 할까? 감소. 또 뭐 할까? 감소. 맞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 뭐 할까? 마지막은 증가. 그래서 얘가 원함수 그래프가 됩니다. 됩니까? 그럼 다시 문제로 가서 이제 문제에서 분명히 도함수 그래프를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원함수 그래프를 상상하래요. 뭐 됩니까? X축과 만나는 점에서 이렇게 넣는 거. 이렇게. 증가야 감소냐? 감소. 증가 감소. 여기까지는 양수니까 증가. 그 다음에 잠깐만 그래프를 좀 또 증가. 이렇게 되겠네. 맞냐? 무슨 말인지? 그럼 보자. 1번 맞냐 틀리냐? 틀렸네. 마이너스 2가 지금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2잖아. 그럼 감소했다 증가하는데 감소한다라고 했으니까 1번 틀린 말. 2번 보자. 맞냐 틀리냐? 마이너스 여기 있잖아. 얘가 마이너스 1이야. 틀렸죠. 왜? 마이너스 1에선 극소죠. 3번 2에서 미분이 가능하냐? 2에서 그래프가 도함수가 0 되죠? 어쩜 미분계수는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맞냐? 맞아? 4번 봅시다. fx가 극값을 가는 게 몇 점이냐? 2개냐? 하나 있죠. 그러니까 틀린 말이죠. 맞아? 5번 2에서 4까지 감소하냐? 얘가 2야. 얘가 4야. 뭐하냐? 증가하네.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말. 다음 몇 번? 3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 봅시다. 몇 차 함수예요? 3차 함수입니다. 그래프의 개형은 1번이던가 2번이던가 3번입니다. 다시 한번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두 군데가 있냐? 한 군데가 있냐? 아예 없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구별하기 위해서는 도함수 이퀄 제로라는 2차 방정식을 푼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지근이면 1번, 중근이면 2번, 허근이면 3번 되겠죠. 근데 다시 복습. 내가 아까 2번 유형과 3번 유형을 묶어서 뭐라고 했냐면 증가 또는 감소다. 두 번째는 뭐 있었어요? 1대1 대응이다. 필기하세요. 하나 추가할 거야. 세 번째는 뭐였어요? 역함수가 존재한다. 원래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 1대1 대응이죠? 얘들아 질문 하나 할게요. 2번과 3번의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뭐예요? 필기하세요. 극점이 없습니다. 그게 2번과 3번의 공통점이에요. 됐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가면 야 3차 함수가 극값이 있어 이랬어. 그럼 몇 번 개형이란 얘기냐? 1번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 녀석을 미분해서 f'x는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2가 되겠죠. 그럼 도함수 이퀄 제로라는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가져야 1번이 되냐?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면 얘를 가지고 판별식 어디야 돼? 0보다 0보다 커야 되겠죠. 맞냐 얘들아? 다시 얘들아 봐봐. 다시 한번. 극값이 있다? 무슨 말이야? 나와 함께 정리한 1번 유형이라는 뜻이에요. 1번 유형은 도함수 이퀄 제로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양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 짝수 공식을 쓰면 절반을 제곱하고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되고 0보다 크니까 큰 작작이니까 a는 6보다 크던가 a는 마이너스 6보다 작다가 되면서 답 구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답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봅시다. 시작할게요. 일단 지금 480번 볼게요. 3차 함수가 있는데 극값을 갖지 않도록 한다. 저 좀 보세요. 그럼 3차 함수가 1번 개형이 있고 2번 개형이 있고 3번 개형이 있겠죠. 그런데 극값이 없대. 몇 번을 말하겠냐? 2, 3번을 말하겠죠. 그럼 도함수 이퀄 제로라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이면 2번, 허근이면 3번이잖아. 그럼 일단 쟤를 미분하면 f'x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되고 도함수 이퀄 제로를 만족하는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가져야 되냐? 2, 3번 되려면은 중근과 허근. 그래서 판별식 짝수 공식을 쓰면 절반을 제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9가 되고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면서 a범위 구하니까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다음 봅시다. 필기하세요. 우리가 일단 이 3차 함수는 당연히 1번 개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극대점을 갖는 x좌표와 극소점을 갖는 x좌표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만약 밑에다가 내가 도함수도 한번 그려본다라면 극대점을 갖는 x좌표가 여기 있고 극소점을 갖는 x좌표가 이렇게 있다라면 도함수는 요 두 점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겠죠. 그럼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다시 한번 원함수가 3차 함수고요. 당연히 도함수는 미분했으니까 차수가 하나 작아지게 되면서 2차가 되겠죠. 그럼 뭘 좀 기억하라면 너무 중요합니다. 극대점과 극소점의 x좌표는 미분했을 때 도함수의 x절편이다. 이거를 좀 기억하자고. 이 그림 마치 사진 찍듯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었으면 좋겠어. 이 그림들을. 됩니까? 그럼 문제에 주어진 fx를 미분할게요. 그럼 f'x는 3x제곱 플러스 2px 플러스 p-1 되겠죠. 그러면 x축이 있고 이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자고. 그럼 여기를 뭐 적당히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알파점과 베타점에서 극점을 갖는 거지. 그런데 이 범위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알파랑 베타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가 고1 때 배웠던 근의 분리 내용과 이어지면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향을 띱니다. 보자, 필기하세요. 이렇게 근의 분리가 나오면 첫 번째는 뭘 따지냐면은 경계값, 두 번째는 대칭축, 세 번째는 판별식 이렇게 되는 거야. 어려워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 고1 때 여기에서 분명히 와 졸라 미친 개 어렵네 이런 걸 느꼈을 겁니다. 고1 때 이렇게 하는 얘들아, 뭐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다. 한 근은 2보다 크고 한 근은 2보다 작다. 이게 근의 분리야.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경계값을 따지면 경계값이라는 건 여기서 눈에 보이는 숫자에 대한 함수값을 말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양수냐 음수냐? 양수. 그래서 이 2차 함수식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2p 플러스 p 마이너스 1 뭐 된다? 양수가 돼야 되겠죠. 점 x축 위에 있으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경계값? 1도 집어넣어야 돼요. 1 집어넣으면 얘들아 양수냐 음수냐? 위에 있으니까 양수. 1 집어넣으면 3 플러스 2p 플러스 p-1 양수. 두 번째는 이 2차 함수가 대칭축이 어디 있어야 되냐? 그림 봐도 알겠지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그럼 대칭축 공식이 뭐예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되겠죠. 맞냐? 그럼 정리하면 얘 뭐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p가 되겠죠. 그게 어디 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p범위 구할 수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 얘들아 2차 함수가 x축이랑 어디서 만나야 되냐? 두 점 만나야 되겠죠? 됐냐?
그러면 판별식 짝수 공식을 쓰면은 절반을 제곱하면 p제곱 마이너스 3 p 마이너스 1 정리하면 p제곱 마이너스 3p 플러스 3 0보다 크다. p 범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을 만족하는 p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그거의 교집합이 답이 됩니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다음 문제 봅시다. 486번 봅시다. 문제에서 4차 함수가 있는데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니까 그래프가 뭐가 됩니까? 다시 한번 양수부터 복습할게요. 양수였으면 1번 계형 필기하세요. 2번 계형, 3번 계형, 4번이었고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라면은 뒤집히니까 1번 계형, 2번 계형, 3번, 4번이 되겠죠. 위에 거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일 때 밑에 거는 최고차 4차 한계수가 음수일 때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죠. 그럼 음수 중에서 극소값을 갖는데 몇 번일까요? 하나밖에 없네? 극소값인 건 1번밖에 없겠네. 얘만 유일하게 이렇게 극소값을 갖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미분할게요. 미분하면 도함수가 마이너스 4x 3승 플러스 12x제곱 플러스 8ax가 이렇게 되겠죠. 얘들아, 도함수 이퀄 제로라는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가져야 1번이 됐었냐? 서로 다른 세실근. 다시 한번 봐봐. 이제 서로 다른 세실근이면 1번, 중근과 실근이면 2번, 실근과 두어근이면 3번, 삼중근이면 4번. 됩니까? 그런데 1번이 돼야 되니까 일단은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4x로 묶어버릴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뭐 되냐? 마이너스 2a가 이렇게 되겠죠. 얘가 0 된다. 얘가 무슨 근 가져야 된다? 서로 다른 세실근. 그런데 얘들아, 이미 여기에서 x가 얼마 나왔냐? 이미 0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 나이스. 그냥 두실근이라고 하면 문제 틀려. 0이 아닌 두실근. 다른 말이야. 왜? 이미 0이 나왔잖아. 그럼 여기에서는 0이 아닌 두실근이다. 0을 가지면 안 돼. 이거 서로 다른이야? 0을 집어넣었어. 다시 한번.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a가 0이야. 0을 집어넣으면 성립이 안 돼야 돼. 0 집어넣으면 얘가 0이 아니어야 되겠지? 0, 0이니까 뭐 됩니까? a는 0이 아니어야 됩니다. 왜? a가 0 돼버리면 이 방정식이 0을 근으로 가져버려요. 그 다음 뭐 하시는 거예요? 판별식.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8a 0보다 크다 되겠죠. 그럼 얘는 정리하면 a가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크다는 거고, 수직선으로 해를 표시하시면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크다인데 그 사이에 0을 건너뛰고 근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됐냐? 그럼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비교하자고. 알파 얼마? 마이너스 8분의 9. 베타 얼마? 0.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 0이 아니란 말을 찾아내서 이거를 발견하는 게 이 문제 포인트입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490번 한번 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3차 함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그냥 3차 함수를 그린 다음에 정의역을 제한시켜 버릴게요. 아시겠죠? 그럼 얘를 그리기 위해서 뭐 한다? 미분합시다. 얘가 6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2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6으로 묶어버린 다음에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도함수 이퀄 제로를 만족하는 x값이 마이너스 2와 1 됩니다. 맞냐?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뭐가 되겠어요? 1번 개형이 되겠죠. 얘들아 이 점의 x좌표 얼마야?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읍시다. 좀 귀찮네? 뭐 되냐? 마이너스 16에 12에 24에 3 얼마야? 23. 23이 되지 이렇게. 이번엔 2점. 2점의 좌표 뭐가 돼? x좌표 뭐냐 얘들아? 1. 1 얼마냐? 얼마야? 마이너스 4? 맞냐?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끝난 거 아니에요? 정의역이 제한돼 있죠. 어디부터예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고 했으니까 제한된 정의역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침 x는 마이너스 2, 2는 대충 여기쯤에 1이 여기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래프를 요 빨간색만 봐야 됩니다. 언제 최소냐? 1일 때. 최소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스몰 m은 마이너스 4 되겠죠. 언제 최대냐? 몰라. 왜? 내가 그림을 얘들아 아주 정확하게 그렸냐? 솔직히 대충 그렸냐? 대충 그렸죠. 내 말은 얘가 가장 높을 수도 있고 얘가 가장 높을 수도 있는데 그림만 봐서는 모른다라는 거야. 뭐 하는 거예요? 2를 집어넣어야 돼. 이 집어 얼마냐? 얼마야? 16에 12에 마이너스 24 이거 맞나? 얼마냐? 28에 4, 7? 맞냐? 얘가 2,7 된대요. 그럼 누가 언제 최대야?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 얼마야? 23 되면서 답 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다음 문제 봅시다. 일단은 4차 함수니까 1번 개형일 수도 있고 2번 개형일 수도 있고 3번일 수도 있고 4번일 수도 있겠죠. 일단은 미분에서 도함수를 구하면 12x3승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럼 일단은 12로 한번 묶을게요. 그럼 얘가 x3승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되겠네. 맞냐? 그럼 인수정리와 조립제법 써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지금 됐죠? 1 1 1 0 0 1 1 0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정리했더니 12에 1 넣었더니 0 됐으니까 x 마이너스 1. 얘가 상수항 1차항 2차항이니까 x제곱 플러스 1이 이렇게 되겠죠. 뭐합니까? 실근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실근이 허근이야. 허근이죠. 몇 번이야 그래프? 3번.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점의 x좌표가 유일한 실근인 1 되겠죠. 그러면 1을 함수에 집어넣으면 f1. f를 얼마야? 3 마이너스 4 플러스 6 마이너스 12 플러스 a 되겠죠. 얼마냐 이거? 마이너스 7 플러스 a인가? 이렇게. 그러면서 이 점이 이 그래프에서 가장 밑에 있는 점이잖아. 그럼 이 점의 y좌표가 극소값이자 동시에 최소값이 되겠죠. 이 얼마다? 1. a 얼마? 8. 그러면서 답 구할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봅시다. 498번 한번 볼게요. 일단 지금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이 있고요. 저 2차 함수를 그렸더니 2차 함수가 뭐 대충 이렇게 되겠죠. 참고로 x절편이 하나는 2야. 하나는 마이너스 2야. 이렇게. 이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에 내접하고 한 변이 x축인 직사각형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런 직사각형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이런 걸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 이런 거죠. x축이 있고, 그리지 마 이거는. y축이 있고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있으면 직사각형이 밑변이 졸라 길어서 이렇게 돼야 넓이가 가장 넓을지, 아니면 밑변보다는 높이가 졸라게 높아서 이래야 넓이가 넓을지, 아니면 애매한 녀석이 넓이가 가장 넓을지, 이걸 하자는 얘기야. 그런데 눈으로 봤을 때 누가 제일 넓을지 모르죠.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점이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에 따라서 사각형의 모양새가 달라지니까 이 점을 뭐라고 하냐면 x,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y라고 하자고. 넓이를 y라고 할게요. 질문. 얘들아 이 그림 보고 잘 대답해. 이 길이가 얼마야? x. 이 길이 얼마야? 2x. 그래서 가로의 길이를 2x라고 볼게요. 얘들아 이 길이 얼마야? 그럼 안 되는 거야. 이 길이 얼마야? 이 점이 음수죠. x를 밑에 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그래 뭐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전개하면 y는 마이너스 2x 3승 플러스 8x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 참고로 이 점은 보자 얘들아,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점이기 때문에 x의 범위는 자동으로 0보다는 크고 여기가 2니까 2보다는 작습니다. 이제 정의역이 제한돼 버리는 거야. 문제에서 그런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근데 문제에서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합니까? 당연히 그래프를 그리셔야죠. 그래서 이 녀석을 미분하면 y'은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8 되겠죠. 아니야? 그럼 도함수 이퀄 제로를 풀면 x제곱은 3분의 4가 되겠죠. 맞냐? 그럼 x는 뭐 되는 거예요? 뿔마 루트 3분의 2잖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1번인데 3차원 계수가 음수니까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유리한 나중에 하자고. 요 점의 x좌표가 루트 3분의 2가 되겠죠. 맞죠? 그런데 정의역이 아까 0부터 2까지 제한되어 있으니까 여기쯤에 적당히 0이 있을 테고 여기쯤에 이렇게 2가 있고 그래프는 여기만 쳐다보면 되겠죠. 언제 최대냐? 루트 3분의 2일 때. 그럼 얘를 좀 귀찮지만 요 원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 답 구할 수 있겠죠. 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답 구할 수가 있겠네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